반갑습니다. 마산청보리TV의 마산청보리입니다. 어느새 저희가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8개월 정도 지났고요. 오늘이 12월 며칠이죠? 23일인데 구독자 수가 320명을 넘었어요. 어떤 분은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고 하지만 저희한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영상에 대한 댓글들도 보면 대부분 다 우호적이시고 응원한다, 고맙다 이런 댓글들도 많아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수고를 하지만 저는 우리 현태섭 촬영 감독님께서 같이 계속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들이 출연을 부탁을 하면 다들 거절하지 않으시고 흔쾌히 나와주시는 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만큼 저희 채널의 순수성과 선의의 영향력을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고요. 오늘은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12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질문을 답하는 시간을 우선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게스트들이 와 계신데 이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 질문을 솔직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저는 사실 우연찮게 뭐 한번 같이 찍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의를 받고 얼떨결에 시작을 했는데, 저는 찍어가면서 이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김영환 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와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쌓여있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랑 뭐랄까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와 좀 다른 점, 맞아요. 더 좋았던 점, 뭐 이런 거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 이 채널을 처음 시작했던 거는 간단했어요.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데 대부분 언론에서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뉴스나 기사를 별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학교들이 있다, 이걸 소개하는 게 사실 저희 채널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만 동떨어져서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학교와 연결된 수많은 사회, 그리고 수많은 각계계층의 분들을 선생님들이 만나봐야 되고 이분들도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더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선생님들과 학교뿐만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말씀 듣고 싶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 비스무리하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유튜브를 해서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그 영상 시청 시간이 많아지면 또 다른 수입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그런 부분은 많이 내려놓았고요. 1인 미디어에 대한 갈증이 좀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저는 주로 글로서 세상을 만났습니다. 블로그나 기사를 통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영상이 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영상에 출연하시고 나서 우리 영상 덕분에 고맙다고 덕을 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게 더 신이 나고, 그분들에게 힘을 줬다는 것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만 해도 저희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대본 없이 하는 건데 말 너무 잘한다. 짠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뭐 지금 댁에 계시는 사모님, 지금 영환쌤이 하고 있는 유튜브나 뭐 밖에서 이제 뭐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원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그 두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빠가 밖에서 뭘 하고 다니시는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가족들의 반응,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눈물 좀 닦고요. 질문을 드리니까 눈물이 난다. 맞아요. 사실 우리 아내님은 제가 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게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존중해줘요. 존중해주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남을 힘들게 하지 마라, 사고만 치지 마라, 이런 주의인데,
최근에는 저한테 의뢰도 했어요.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여보, 이분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실 집사람도 제 채널을, 우리 아내님도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내님도 제 채널에 나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러 듣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 작은 학교에 다니거든요. 그 학교가 내년에 신입생이 적어서 학교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저희가 한번 비중 있게 다루고 나서 실제로 신입생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통합학급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우리 영상을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학교에 애를 데리러 가면 애들이 뒤에서 막 수근거리는 게 들려요. 아저씨 혹시 유튜버 아니세요? 맞다. 그러면 봤어요. 이러면서 막 연예인 보듯이. 그래서 내가 사인해줄까? 나름 촌학교에서는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지금은 아내님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응원해주고 있고, 유튜브는 사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니까 저희는 특별히 장비나 뭐 기술적인 테크닉에 대해서는 프로가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찍고, 있는 그대로 편집하고, 있는 그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함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생각이고, 업로드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오마이뉴스 기자를 시작했을 때도 아무도 다뤄주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억울함이 있는데 기사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저는 주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라도 써야 되겠다. 다행히 그런 글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그분들도 많은 도움을 얻었고, 저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글 썼던 것도 제 자신이 빛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나마 글을 좀 썼으니까 그분들을 대신 얘기해주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싶었고, 그 역할에 상당히 만족했었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굳이 인터뷰할 때 얼굴이 안 나와도 되지만 같이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채널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많은 기술적 조언들을 해주시는데, 사실 말씀은 너무 고맙지만 저희들이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냥 계속 해나가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촬영 감독님 집 지을 때도 같이 가서 그것도 같이 찍고 올리고, 우리 사는 이야기 올리고, 그리고 막연한 생각이지만 나중에 제가 죽고 났을 때 우리 아이들도 채널을 보면서, 아, 우리 아빠가 이런 일을 했구나, 우리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라고 추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사실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두려움 이런 게 좀 적어 보이거든요. 없진 않겠지만 네.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떤 에너지, 그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 말씀은 정확해요. 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두려움이. 저는 억울하게 죽는 게 제일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억울하게 죽는 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가족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그게 저는 두렵지, 그게 아니고 사람 사는 일이면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원천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떳떳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거든요. 부끄럽지 않고, 항상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리고 부모님들을 만날 때, 사회의 많은 분들을 만날 때도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아는 분들에게 해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떳떳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한 말은 지키려고 하고, 못 지키게 되거나 말이 바뀌게 되면 사과를 하고,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페북에서 과거의 오늘입니까? 그걸 보니까 한 학생이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2016년인가 글이었는데, 선거 때가 되면 제가 생각난대요. 10년 전에 제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고등학생일 때 제가 사회를 가르쳤는데, 투표는 민주시민의 권리다. 그러니까 꼭 투표를 해라고 제가 애들에게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선생님,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도 투표를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없을 땐 투표 안 하는 것도 권리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상황을 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참교사, 진짜 글이 적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교사 김용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고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으면 투표장에 가서 아무것도 찍지 않고 투표함에 종이를 엮는 것, 그것이 권리 행사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 멋진 거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싶긴 한데, 저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표현하지 않는 게 권리가 아니라 표현하는 게 권리다. 그리고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게 권리고,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게 권리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몸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직장, 그리고 1년 계약 기간이 다 되면 또 말을 못하는 직장들이 많은 현실에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패해봐라, 도전해라 하고는 저는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갔을 때 정규직에 들어갈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에게 헛된 희망을, 꿈을 가르칠 게 아니라 현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법에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 환경, 그 다음 아까도 잠시 얘기 나눴던 페미니즘이 남성 혐오, 여성 우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차별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성에 대한 차별, 직업에 대한 차별, 학력에 대한 차별, 재산에 대한 차별. 그 간격을 줄여 나가는 역할을 저는 어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어른들 중에 교사도 분명히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교조 조합원이기도 하고 실전교육 교사 모임 회원이기도 한데, 어른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꿈을 계속 물어보는 것은 어찌 보면 책임 회피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나가야 될 세상,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만나게 될 세상은 좀 더 공정하면 좋겠고요. 그런 노력들을 어른들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로만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내 가정에서든 내 직장에서든. 그럼 그걸 우리가 해내야죠.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님의 역할, 그리고 어른의 역할, 그리고 사회를 보는 시각, 불평불만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걸 보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사람으로 포장될까봐 좀 걱정이 잘 되는데, 아직 두 분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어. 저는 사기꾼입니다. 너무 막 믿으면 안 돼. 억수로 게을러요, 저는. 그럼 선생님이 앞으로의 꿈? 꿈. 하고 싶은 일? 네.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는 경상남도 교육감이 되고 싶다는 말을 계속 했었어요. 그땐 진짜 농담반 진담반이었어요. 내가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만큼 불만이 많았고, 학교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때도 꿈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누구야? 꿈은 직업이 아니다. 꿈은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가가 꿈이 돼야 된다. 네 꿈이 유튜버야? 크리에이터야? 그러면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게 네 꿈이다 라고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거든요. 저는 제가 일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제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밥을 한 끼 살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챙길 수 있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고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지만 죽음이 그렇게 두렵진 않거든요. 죽어도 그렇게 후회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막상 죽는 순간이 되면 후회는 하고 싶지 않아요. 후회는 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한테 너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아쉬운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머님께 전화도 좀 자주 드리고 보고 싶은 분들한테 전화도 한 통씩 하고 하는데,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저는 살려고 합니다. 그게
저 자신한테도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에 고마움, 그리고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갑자기 눈물이 나려도 진짜. 질문들이 좋아. 내가 꿈꿨던 방송이야. 어떤 학생이 그랬어 나한테. 선생님은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인플루언서가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찾아보니까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향력 있나 생각했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그걸 제가 어떨 때 느끼냐면 부탁을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부탁을 많이 하고, 근데 그 부탁들이 어려운 부탁이 아니었어요. 뭐 뒷거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때 그분들이 고마워했고 힘이 된다 하셨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뿐인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신기하지.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습니까? 네. 오늘은 두 분하고 얘기를 나눴고요. 저희 채널이 1000명 되고 하면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해야 되겠다. 네. 실시간으로 답하고 이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8개월 방송 시작하고 8개월 되면서 구독자 수도 320명 넘은 상황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좀 잠시 해봤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